류 씨는 올해 75세입니다. 그는 10년 전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을 앓았고 그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비된 이후로 그의 아내가 하루 24시간 그를 돌봐왔습니다. 그는 식사, 세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아내는 여전히 건강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나니 매일 그의 아내는 그를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녀는 지쳐있다. 그는 마비되지는 않았지만 마비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모른. 뇌경색의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뇌경색은 엽산과 관련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뇌경색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약 790만 명이 뇌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 원인의 9.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국가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구로도 알려진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 기형을 예방하고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옥대도는 게다가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뇌경색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여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엽산 섭취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원인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세기에 변화를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엽산 보충을 의무화했고 그 결과 미국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뇌경색의 발생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부적절한 관리,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의 확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뇌졸중이 발생하면 신체가 몇 가지 힌트를 줄 수 있습니까?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신체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1. 현기증과 두통. 잠을 자는 동안 갑자기 현기증과 두통이 심해지고 모든 것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뇌경색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잦은 하품과 침 흘림.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하품, 졸음, 전반적인 허약함은 심각한 뇌어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숭돈. 3. 손가락이 뻣뻣하다. 손가락은 사지의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적습니다. 압박으로 인한 마비감과 경직감과는 달리 이런 종류의 마비감은 문지르거나 쉬는 것으로는 완화될 수 없습니다. 4. 숨. 일부 심각한 환자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실신할 수 있으며 한쪽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경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운동신경 기능 장애 증상입니다. 3. 이 세 가지 야채는 정말 조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건신. 1. 드러드건.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초래하며 이는 혈압 조절에 매우 해롭습니다. 2. 양엔순. 한 끝너비 쓴탄 테일언종 유업. 3. 국화. 중국 국화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61mg으로 적지 않습니다.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은 덜 먹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국화를 먹은 후에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뇌경색은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질병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어제 그 일은 매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속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되날순. 나중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숨을 쉬고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15분 동안 그를 살리려고 노력한 후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밤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까? 1. 심근경색은 왜 밤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술, 새. 밤에 이런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 위장에 소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레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빈맥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을 유발합니다. 깨어있다. 오랫동안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신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정상적인 혈압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92% 증가합니다. 마세올, 내음박 날순도. 2. 수면 중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각한 질환이며 발작 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 전흉부 부위의 압박통. 밤에 또는 잠을 잘 때 흉부 전흉부에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흉골 뒤쪽이나 흉부 전흉부에 압박하는 둔통이 있는 경우 심근황혈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과도한 발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심장황혈로 인해 환자는 많은 양의 땀을 흘리고 심지어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3. 호흡곤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누워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흉통이 동반되는 경우 심근황혈일 수도 있습니다. 수영양을. 수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 가슴 답답함과 메스꺼움. 잠을 자는 동안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심근경색의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환자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왼쪽 팔, 목, 턱 또는 등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게다가 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기 전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을 앓는 노인 환자는 종종 원인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막히며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육간날 수너 꼈습니까? 3.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은 50에서 69세가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이지만 최근에는 심근경색증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가장 어린 발병 연령도 20세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의 위협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라다가요.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품질 단백질, 통곡물 및 기타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고 고지방, 고설탕, 고나트륨 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2.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을 조절하세요. 과거요. 규칙적인 운동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비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유진알고 하세요. 4. 심전도, 혈액 검사 등 매년 신체 검진을 받아 심혈관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세요. 특히 관상동맥 심장질환, 3. 고혈압, 심부전, 심근병증 등이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 좋은 기분을 유지하세요. 감정은 신체 건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에 대한 비관적인 환자의 사망률은 낙관적인 환자의 사망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할는 갈차. 심근경색의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지만 매일 내방 조치를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면 심근경색을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갑장알까지. 이를 대모불길. 아버지가 지금 66살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건강검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지만 항상 기운이 없고 식사 맛도 안 좋으세요. 식단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수년 동안 은퇴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나쁜 습관도 없지만 그의 상태는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특히 이전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신체는 60세가 넘으면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단계에 접어들며 특히 혈관과 면역체계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많은 문제는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단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과일에 함유된 식물화학 물질, 천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누하오아 율폐역한요.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해 가장 두려운 것은 장기적인 만성적 저급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 특정 과일에 함유된 천연 성분에 의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키위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과일이다. 감귤류보다 비타민C가 거의 2배나 풍부합니다. 이 제품은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지질을 직접 제거합니다. 이 두 물질은 혈관 경화증과 면역 체계의 통제 불능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4주 동안 하루에 키위 2개를 섭취한 결과 혈장의 총항산화 용량이 22% 증가했고 백혈구의 항산화 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입니다. 수덴돌 운미, 특히 혈중 지질 수치가 높거나 동맥경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키위과일 폴리페놀은 저밀도 지단백질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에 들어간 후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일산화질소 합성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3개월 연속으로 하루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결과 동맥 경직지수가 6.3% 감소했고 염증지표인 CRP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건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문제점은 비교적 비싸고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일 식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맛이 두려워서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방법에 있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SIADT를 천연적으로 활성화하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데돈훅 민델수,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장기간 관찰한 결과 포도 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살만 먹고 껍질과 씨앗은 뱉어내는데 이는 모든 유효 성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든노왕. 주스에 섞어 껍질과 씨앗을 그대로 마시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식사 대용으로 먹는 등 다른 방법으로 먹어볼 수도 있는데 이는 달콤한 고기만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과는 가장 안정적인 과일이다. 이 식품에 함유된 펙틴은 장에서 젤을 형성하고 담즙산을 흡수하고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감소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로 지질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칠술, 영양을. 장벽이 파괴되면 박테리아 내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성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노인의 면역장애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렙성드. 게다가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염 물질인 케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신체의 특정 염증 요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넬 티넨의 푸거스 로나타, 낫습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사과는 어떤 하나의 활성 성분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전반적인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운각원 시연칸르,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혈압 변동,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근육 약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가장 높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이용률이 높고 매일 보충하기에 적합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노인의 경우 안정적인 수면의 질과 정서 상태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바나나를 하나씩 먹은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 점수가 상당히 높았고 백혈구 기능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과일을 중요한 것은 거심낼 다. 각 위한 건 시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매일 과일을 먹으면서도 만성감기, 불안정한 혈압, 높은 혈중 지질 수치에 시달린다면 그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 적절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로 만성질환의 진행 과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잘못된 과일을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확실히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는 정기적인 식사 대신 과일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의 효능은 조합 반응을 통해서만 나타나며 한두 가지 과일만으로는 완벽히 보완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의 진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과일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식단 체계의 모듈이 안정적인지 여부입니다. 과일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일 자체가 얼마나 마법 같은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과일에 기회를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심리 단.